자, 이제 우리 소단원 마지막 문제네요. 자, 판별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 값이 0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죠. 그러니까 b제곱은 k제곱이 올 거고요. 마이너스 4에 a는 1이고요. c는 k-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 값이 바로 0이 된다는 뜻이죠.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k값이 얼마야 될까요?를 구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자 k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k 그리고 플러스 4까지 오게 됩니다. 얘가 0이라는 거예요. 얘가 0이 된다. 그럼 2차 방정식을 새롭게 푸는 문제처럼 보이죠. k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잘 돼요. k-2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는 0이니까 결국 얘가 0 되기 위한 값은 k가 2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k가 2를 구했다. 그 끝이 아니에요. 이때 근을 구하라고 했죠. 근. 자, k가 2라고 했을 때 근을 구해볼까요? 여기 좀 좁으니까 옮겨 쓰도록 할게요. k가 1인 걸 구했고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k가 2라고 했으니까 방정식 다시 한번 옮겨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우리 요 방정식의 근이에요. 어차피 중분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완전 제곱이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0이죠. 그 중근은 결국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2여야 하고 k가 2일 때 값 x 값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1이다. 네, 이렇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근을 진짜 구해서 푸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얼마일까?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것은 얼마일까? 자, 더한 값은 요 가운데 있는 한 값에 부호만 바꾸면 돼요. 왜냐면 앞에가 1이기 때문에 원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할 수 있는데 a 값이 1이니까 분모를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만 써주면 될 것 같네요. 알파 베타는 원래 a분의 c라고 쓰는데요. a가 1이니까 c만 써서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과 고백값을 구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식을 정리해보죠. 자, 이 식은요. 그냥 봤을 때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통분을 해보면 합과 곱을 이용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통분을 해보면 분모는 알파 베타로 통분이 될 거고요. 앞에 있는 베타 제곱에 베타가 곱해지고 알파가 엇갈려 곱해지니까 여기가 베타 3승 그 다음 더하기 알파 3승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건 곱셈 공식이 변형 공식일 것 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 빼기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식을 이용해야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7이 되고요. 빼기 3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쓰고요. 3, 2, 6, 6, 3, 18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3, 45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를 구해볼게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45라고 해요. 자, 정리해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2분의 45라고 쓰면 되겠네요. 분수가 나와도 괜찮아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이때 2차 계수가 2이고 새로운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이 두 개의 값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과 계산기를 두 번에 걸쳐 쓰려고 하는데 우선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이용해 보면 알파랑 베타랑 더한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랑 곱한 값은 5라는 걸 우리가 위에 있는 근각의 전개를 활용했던 문제에서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근이 새로운 방정식을 구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두 개의 근이래. 즉 새로운 문제죠. 두 근이 각각 3과 5인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2차항 계수가 2인 걸 구하는 거죠. 자, 2차항 계수가 2인 걸 구하자고 해서 2부터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3과 5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구하고 그 이후에 2차항 계수 2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근 3과 5라고 했으니까 풀이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건 3과 5를 근으로 갖는다. 그럼 x-3, x-5는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전개해 보면 x 제곱 1차항은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3, 5, 15는 0이 될 텐데요. 이게 정답인 것 같지만 문제에서 2차항에서 2를 원하죠. 여기 앞에 2를 붙여주고 싶어요. 양변 2를 곱해도 됩니다. 2를 붙여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0은 0. 어차피 는 0의 효과죠. 곱하기 2를 해도 변화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인데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다른 풀이가 있어요.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자, 두 근이 3과 5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두 근의 합이 뭘까? 두 분의 합은 8이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분의 곱이 얼마지? 두 분의 곱은 15야 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런 방정식, 두 분의 합과 곱을 알고 있는 그 방정식을 구하려면 x제곱 쓰고 마이너스 요렇게 더하기 요렇게 하고 는 0 쓰는 합을 여기다 놓고 곱을 여기다 놓는